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핫한 인물들 관련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부터요, 스티브 잡스, 다미엔 호스트, 비탈릭 부테린까지 뉴스로 확인해보시죠.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인데요. SpaceX owns Bitcoin and Elon Musk and Nick Carter believe BTC is becoming greener. 비트코인을 소유한 스페이스X가 BTC가 녹색화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더비 있었죠? 네. 컨퍼런스가요? 네. 네, 비트코인 미더 비워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연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중간에 비트코인 채굴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즉 비트코인 결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연초에 한 1,000불이 아니죠. 1,000만 원 정도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은 한 3,500에서 4,0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친환경화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채굴하는 게 이제 환경 문제에서 좀 부담이 덜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죠. 네.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의 채굴이 이제 철수를 했고요. 그 채굴자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석 연료, 즉 화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사용한 그런 채굴이 아니라 이제는 재생에너지나 뭐 수력 발전 그런 쪽으로 이용한 채굴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는 재생에너지, 즉 친환경적인 채굴이 50%가 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실사를 진행 중이고요. 실사가 끝난 이후에 50%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렇다면 재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좀 점쳐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네, 본인도 현재 한 50%는 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지금 한 50% 이상일 확률이 크다. 그래서 곧 재개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사실 엄청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건데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일론 머스크가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테슬라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친환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도입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회사로 입지를 굳혔는데요. 그 테슬라의 모토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래 가속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화석 연료가 쓰인다라는 것 때문에 테슬라의 그 주주 중에 일부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의 모토와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결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일론 머스크가 또 도지코인을 많이 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되는, 즉 연계가 되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대세였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더라도 도지코인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죽이고 도지코인을 띄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암호화폐 시장을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성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반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죽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도 이 비트코인이 성공하지 않으면 도지코인 역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페이스X 역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비트코인의 성공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애초에 그 티셔츠 자체도 비트코인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역시 또 도지코인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이 이더리움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건 좀 새로운 발언인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이더리움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플랫폼과 예전에 얘기한 이제 도지코인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급을 했던 거군요. 또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만약에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채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랠리가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 결제가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게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더비워드에서 했던 발언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스티브 잡스 관련된 이슈인데요. Steve Jobs' physical job application and meter copy in NFT form to face up on the auction block. 스티브 잡스의 친필 이력서, NFT와 실물 두 가지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사진도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스티브 잡스가 1973년에 자기소개서를 쓴 게 있어요. 자소서죠. 이 자소서를 썼는데 그 자소서가 경매에 나오는 겁니다. 네,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이 자소서가 이 피지컬 버전뿐만 아니라 NFT 버전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출시가 되는 건데요. 이때 원본과 NFT 버전 중에 어느 것이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질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이 피지컬 버전의 자소서가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그 2017년에 뉴욕에서 18,750불에 이 거래가 됐었고요. 18년 보스턴에서는 17만 4,757불, 거의 뭐 10배가 더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고 21년 런던에서는 22만 4,750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옥션에 이제 등장하면서 아마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NFT는 그 올 초에 비플이라는 디지털 화가가 자기 매일 첫 번째 5,000일이라는 그런 300메가짜리 JPG를 NFT 버전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그거의 낙찰가가 한 785억 원 낙찰이 됐습니다. 그만큼 요즘 NFT 버전이 실물 버전보다 더 많은 곽광을 받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NFT 버전이 이 라리블과 스누파에서 공동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라리블은 그러면은 NFT에 대한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누파는 이제 경매인데 그 피지컬 버전은 스누파에서 경매가 되고 라리블에서는 NFT 버전이 경매가 됩니다. 저도 어제 한번 라리블을 들어가 봤는데 어제까지는 한 0.25 이더 정도로 사람들이 입찰을 했더라고요. 0.25 이더요? 네, 상당히 생각보다 낮죠? 네, 생각보다 많이 낮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6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은 초반에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볼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그렇듯이 초반에는 실제 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찰을 하고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입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2일부터 6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한번 여러분도 라리블에 들어가시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NFT 시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NFT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차 시장은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NFT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그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니프티 게이트웨이라는 곳, 그리고 슈퍼레어, 그리고 노운 오리진이라는 한 3개 사이트가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보셔서 실제 NFT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옆에 히스토리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2차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오픈시라든지 라리블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시장에서 NFT 작품을 구입한 사람이 2차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다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기사에서는 22일 기준으로 실물 이 원본은 14,000달러고 이제 NFT는 703달러 정도다라고 봤는데 NFT 가격이 그럼 더 낮게 책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경매가 이제 끝나봐야 알죠. 네. 네, 갭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NFT가 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될 확률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NFT 가격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NFT 가격을 누가 이렇게 높이 주고 사느냐를 봤을 때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컬렉션에 이런 주요한 NFT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백만장자 중에 한 명이 좀 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저도 과연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음 이슈도 저희가 NFT 관련된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미안 허스트 currency NFT drop more than 6 times oversubscribed. 데미안 허스트의 더 커런시 NFT 드롭이 6배를 넘겨서 구독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인 거죠. 어떤 이슈인가요? 네, 이 기사를 접하기 전에 데미안 허스트가 누군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데미안 허스트는 영국을 대표하는 좀 팝아트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죽음을 주제로 파격적이며 충격적인 작품을 내놓는데요. 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뱀상어, 죽은 뱀상어를 포름알데히드에 넣어서 이렇게 전시한 작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그 사치앤사치라는 광고 회사인 찰스 사치가 이 데미안 허스트에게 내가 돈은 대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때 데미안 허스트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이 뱀상어를 포름알데히드에 넣어서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봤을 법한 작품인데 인간의 두개골에 이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박아서 이렇게 전시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대략 한 750억에 낙찰이 됐거든요. 이처럼 죽음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예술가고요. 작품명이 뭐였죠? 좀 전 거요? 네, 두개골에 이제 다이아가 신의 사랑을 위하여. 네, 맞아요. 네, 신의 사랑을 위하여. 이번에는 데미안 허스트가 그 독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만장의 손으로 그린 A4 용지에다가 이 다채로운 점을 이렇게 좀 찍고요. 아까 사진으로 나갔는데 점을 지금 나가고 있네요. 점을 막 10,000개 정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죠? 네, 만장의 A4지에다가 점 10,000개가 아니라 이제 만장의 A4지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은 거죠. 근데 이 안에 이제 홀로그램 이미지랑 저 작가의 이제 서명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을 개당 한 2,000불에 판매를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한 250만 원 정도에 한 장당 250만 원. 그렇죠. 근데 또 주목할 점이 이것 역시 원본과 NFT로 두 가지 버전으로 내놨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건 역시 원본과 NFT 두 가지 버전으로 내놨는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제가 만약에 좀 접했으면 저도 지원을 해서 한 장을 샀을 것 같아요. 32,472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67,023개 이제 NFT를 신청했기 때문에 한 대략 6대1의 경쟁률로 누가 이걸 구매하게 되는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 요 NFT를 구매한 사람이 1년 내에 이 원본 카피와의 교환을 요청하면 원본 카피로 교환을 해주고요. 만약에 1년이 지나도록 교환이 안 되면 원본은 파기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데미안 허스트가 그 독자들에게 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작품 이름이 더 커런시예요. 화폐예요.
그리고 되게 동일한 그림 만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토큰으로 보면 10,000개의 토큰이 발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그러네요. 각각이 만약에 다르다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별도 예술 작품이지만 다 다채로운 이제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NFT지만 FT 대체 가능한 펀저블 토큰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데미안 허스트는 이 화폐 본질적인 속성인 이 교환 매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예술 작품은 희소성이 있는 가치 저장소인데 이렇게 많이 찍어 놓고 이것이 화폐의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는 거는 만약에 NFT에 더 밸류를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NFT를 보유할 거고 네. 피지컬 버전의 밸류를 더 주는 사람이라면은 원본과 이제 바꿀 건데 그 밸류를 선호하는 것은 이 소비자에 달려 있다, 고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물 경제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암호화폐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NFT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통합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라고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네. 융합을 좀 추진한 것도 있고 추구한 것도 있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럼 10,000개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이제 NFT를 선택했는지 실물을 선택했는지를 보면 사람들의 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죠. NFT를 오래 갖고 있으면은 더 돈이 많이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NFT를 갖고 있겠죠. 네. 근데 데미안 허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디지털 예술이 갤러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언까지 남겨주셨는데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탈릭 부테린 관련 이슈인데요. Ethereum must innovate beyond just the apps for DeFi DGens. 비탈릭 부테린.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 디파이 경계를 넘어서 혁신을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예,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발언을 한 거고요. 이 비탈릭 부테린이 너무 암호화폐가 이 금융과 연계가 돼갖고 얘기가 되는 거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네. 디파이에 치중된 모습이요? 네. 왜냐하면 디파이에 너무 치중되면은 적이 많아지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화폐와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고. 맞아요. 지금 우리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금융인들, 금융기관들이거든요. 그쪽에서 암호화폐 자체를 좀 경쟁자로 인식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비난을 하고 탄압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블록체인이 비단 디파이만 있는 게 아닌데 디파이에 너무 디파이 쪽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면도 있어서 이번에 이 블록체인, 즉 이더리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이제 분산형 소셜 미디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신원 확인 인증 DID도 있고 그리고 소급 공공재 자금 조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디파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디파이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산업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사업 영역을 넓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빠를까요? 네. 지금 이더리움을 최근에 이제 접하신 분들은 이더리움은 다른 토큰을 위한 플랫폼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만 가지고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마치 다른 토큰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만약에 이 플랫폼만 접근한다면 리스크가 크거든요. 처음에 이제 야후, 그러니까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있었는데 그게 유료였는데 중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MS에서 무료로 뿌리는 바람에 사라졌거든요. 즉 플랫폼으로만 자기들이 승부를 한다면 어느 순간에 에이다나 뭐 폴카닷 같은 경쟁 플랫폼에 자기들의 지위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이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